여러분, 혹시 노후에 어디서 살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 나이 들면서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72세 김덕수님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의료시설, 교통, 사회적 관계망까지 고려한 현명한 노후 주거지 선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주거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2세 김덕수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대표로 40년간 일하다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아내 정미숙과 함께 서울 강남의 51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죠. 그동안 저희 부부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게는 심장 문제가, 아내에게는 관절염이 발견되었죠. 갑자기 51평 아파트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와 관리가 점점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노후 주거지 선택이라는 큰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업무상 잦은 출장으로 늘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만 살아온 저는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문화생활과 의료시설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되었죠. 한국인에게 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성공과 안정의 상징이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죠. 저 역시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을 인생의 큰 성취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의문이 제 마음속에도 생겨났습니다. 최근 읽은 중장년층 대상 조사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에 대해 현재 집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이사하자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 번의 이사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개월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꽤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이 무료해지더군요. 40년 넘게 회사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취미와 모임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 일 외에는 특별히 발전시켜 온 관심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다니는 지역복지관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복지관은 더 나이 많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계사 강의부터 스마트폰 활용법, 바둑과 장기 동호회, 합창단까지. 게다가 점심 식사도 저렴하게 제공되었죠. 세계사 강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깊이 공부하지 못했던 역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바둑 동호회에도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새 친구들을 사귀면서 삶에 활력이 생겨났죠. 아내도 요가 수업과 합창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했습니다. 복지관이 가까운 주거지는 노년의 외로움 극복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의 창구가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가게 되었고
그곳은 제 제2의 직장처럼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복지관을 통해 만난 김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82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사회활동 덕분이라고 하셨죠. 그분은 10년 전 아내를 여의고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복지관 활동을 통해 새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거지 선택 시 복지관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의 크기나 가격만이 아니라 그 집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가 노후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문화생활을 중요시했고 저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원했지만 복지관 경험을 통해 서로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지속적인 활동이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게 된 것이죠. 오랜 꿈이었던 전원 생활을 확인해 보고 싶어 양평의 전원주택들을 답사했습니다. 아내는 내키지 않아 있지만 일단 한번 직접 가보자고 설득했죠. 양평의 전원주택 단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과 강이 있는 풍경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경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니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희에게는 농촌 환경이 생각보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근처에 큰 마트나 병원이 없고 버스도 2시간에 한 대 정도만 다녀서 불편했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아내는 운전을 하지 않아 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전원주택으로 이주했던 친구 박종민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와 함께 양평으로 이주했다가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의료시설 부족, 교통 불편,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을 때 택시를 부르는 데만 30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더군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전원 생활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도심 아파트 64.2%였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내 정미숙은 처음부터 자연 속 생활보다 문화생활과 의료 접근성을 우선시했는데 이제 보니 그 생각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근교형 주거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서도 자연환경이 좋은 곳, 그러면서도 의료시설과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기 시작했죠. 이런 타협안이 저와 아내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 문제가 발견되면서 의료시설 접근성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검색해 보니 60대 이상이 노후 거주지 이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의료시설 접근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통계에 한 명으로 포함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심장 전문의는 병원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주거지가 이상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내의 관절염도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대형 병원과 지역의원이 가까운 곳으로의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란 것은 노인의 응급실 방문 빈도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이하 연령대보다 약 2배 정도 응급실을 더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심장 문제가 있는 저로서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호흡곤란이 올 때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중요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 집 근처에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약이 떨어졌을 때 당황했던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의료시설 접근성을 중요시하면서도 건강한 일상을 위한 환경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하루 30분씩 걸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미루기도 했지만 아내가 함께 걸어주겠다고 해서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나 대화하게 되었고, 같은 시간대에 산책하는 분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이라는 78세 노신사와 친해졌는데, 그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산책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건강 비결을 물으니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하시더군요. 규칙적인 산책 덕분에 제 당뇨 수치가 개선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울한 기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노후 주거지 선택시 공원이나 산책로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연환경과 운동 공간이 결합된 주거 환경이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는 오랜 친구 이상철 씨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는 최근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 작은 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인근에 큰 공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병원까지 도보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그곳을 보면서 이런 곳이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단지를 둘러보았는데 아내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이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가진 좀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팔면 꽤 많은 자금이 마련될 테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돈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비싼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부담이 됐습니다. 이사를 한다면 지금보다 규모가 작은 곳으로 가서 남는 자금으로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자녀와의 거리였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분당에 살고 있고 둘째 현민이는 해외 근무가 잦아 서울에 집은 있지만 자주 비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주들과 가까이 살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가족과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부모님이 가까이 이사 오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근처에 매물이 나왔다며 함께 보러 가자고도 했죠. 하지만 막상 함께 살자는 제안은 저희 부부에게도 아마 아들 내외에게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친구 중에 자녀와 동거하다 며느리와 갈등을 겪어 결국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최 회장은 은퇴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돕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 방식의 차이, 손주 교육 문제, 집안일 분담 등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자녀와 가까이 살되 각자의 공간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한 결과 큰아들 가족과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워서 자주 만날 수 있지만 서로의 일상과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때 자녀들이 멀리 있다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30대 중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는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당한 거리 두기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던 중 둘째 아들 현민이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서울 근교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 모두 수도권에 있게 되니 더욱 신중하게 주거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저희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아내 정미숙은 운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나이가 더 들면 저도 운전 능력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고 버스 노선이 다양한 지역이라면 병원이나 쇼핑, 문화생활을 위한 이동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는 아내에게는 더욱 그랬죠. 새로운 집은 역에서 5분 이내 거리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거 유지 비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관리비가 비싼 주상복합이나 물가가 높은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재산 가치는 높지만 관리비와 각종 세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새로운 집은 유지 비용이 적정한 곳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규모가 작은 곳으로 이주하면 남는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물론 집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의료 서비스,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했죠. 한 가지 더 고려했던 것은 바로 공공임대주택 옵션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공공임대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대표로 성공한 사람인데 임대라니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도 고려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입주비와 월 관리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실버타운에 들어갔지만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수도권 외곽의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20년 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비록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단지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단지 내에 작은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고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격도 강남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었고 관리비도 저렴했습니다. 주변에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있어 생활하기 편리했고 복지관도 단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아들 현우의 집에서 차로 25분 거리였고 둘째 현민이 새로 구한 집과도 지하철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이 마음에 들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몇 집을 더 둘러보았고 결국 25평형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51평에서 25평으로 줄어드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관리하기 쉬운 적정 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4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새 집이 작다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조금씩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책과 취미용품, 기념품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살아온 세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살던 강남을 떠나는 것이 섭섭했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산책로와 인근 공원을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대형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운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고 저희도 가끔 그들의 집에 놀러 갑니다. 둘째 아들도 주말에 종종 들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족 유대감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첫째, 의료시설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며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편리성입니다. 운전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오더라도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복지관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적정 규모와 관리 용이성입니다. 너무 크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공간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거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가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과 운동 공간의 접근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녀와의 거리나 자연환경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은퇴 후 주거지
선택이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와 아내는 처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장소를 함께 방문하고 토론하면서 공통 기준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결혼 45년 만에 또 다른 차원의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사 후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슈퍼나 단골 식당, 오랜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이 서글펐고, 새로운 지역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놀러 오던 그 공간에 담긴 추억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강남이라는 브랜드를 떠나는 것에 대한 자존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집과 동네의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작아진 공간 덕분에 부부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큰 집에서는 각자의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TV를 보고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새 동네에서 만난 또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활동도 계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복지관에서는 제가 바둑 동호회 회장을 맡게 되었고 아내는 합창단 단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강남의 편리함이 그리울 때도 있고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것들이 더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은퇴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때로는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개발하고 봉사활동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후 주거지를 현명하게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 주거지 선택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건강 문제가 생긴 후에야 주거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지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했다면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0대 초반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거지 선택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부터 코하우징, 셰어하우스까지 전통적인 아파트나 주택 외에도 선택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선택했지만 앞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1층 주택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또 다른 형태의 주거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마다 한 번씩 주거 환경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집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합한지,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에 맞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이사와 적응 과정은 저희 부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부부 관계가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깊어졌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 곳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더 길어진 수명과 더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노년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맞게 설계된다면 노년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새로운 출발이 그런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소통과 타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5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노후의 주거지 선택은 결국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정미숙과 함께 앞으로의 노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덕수님의 사연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주거지 선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사회적 네트워크, 적정 규모와 유지 비용, 자녀와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